네, 안녕하세요. 오토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스드라이버 강병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애니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랠리에서 일상으로 왔다고 해서 저희가 랠리스트 드라이버 강변 씨 모셨어요. 랠리스트 탈락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차에 대해서 더욱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벨로스터엠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디자인에 대해서는 뭐 병희 씨가 지난번에 독일에서 3개월 전에 찍을 때도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대충 적당히 해야죠 이러면서. 그렇죠. 뭐 새로울 게 이제 없죠. 이 디자인은. 다 봤어요. 네. 다 봤는데 병희 씨의 느낌만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 딱 하나 진짜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 거는 이 휠 아치를 조금 더 위쪽으로 좀 많이 파고들게끔 뚱뚱한 이게 느낌? 이렇게 올라왔으면 훨씬 예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제 그만큼 차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좀 낮게 보이고 바퀴가 조금 더 커지고. 근데 뭐 디자인적인 것보다는 사실 그 전체 옆에 측면에서 봤을 때 전고 대비 바퀴 비율이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CC를 설계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일단 뭐 나머지는 되게 당당해 보이고 좋네요. 맞아요. 19인치 옛날에는 진짜 상상도 못할 거였어요. 이런 차에 19인치를 낀다. 그렇죠. 빵빵합니다. 아주 바퀴 직경이 그냥 엄청 큰 느낌이고. 네. 그리고 타이어도 지금 뭐 이게 이만한 차에 이런 거 껴져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게 껴져 있고요. 요즘에 고출력 해치백 기준으로는 사실 타이어 폭이 그렇게 넓은 건 아니에요. 앞에 뭐 245 들어가는 차량들도 종종 많이 볼 수 있고.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드는 게 더 넓은 거 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운전은 재미는 없어지고 스피드만 빨라지거든요, 차가. 교감은 적어지고 그냥 스피드 웨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속도 내는 기계가 아니라 그렇죠. 재미있는 물건, 네, 내가 즐길 수 있는 타이어 물건. 폭을 235에서 딱 끊어버린 느낌이 딱 들어요. 하여튼 딱 거기 밸런스를 잘 맞췄군요. 그 밸런스가 제일 적정한 것 같다고 열심히 보는 거고. 절제미를 잘 살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쪽 막혀 있는 거. 이거 왜 막혀 있어요? 이거 좀 뚫어주지. 그렇죠. 여기 양쪽이 다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열리면은 공기 저항이 늘어나거든요. 사실. 그거 당연하지. 네, 그거 사실 당연하죠. 그래서 막을 수 있으면 막는 게 맞지만 제가 볼 땐 지금 이 정도 출력은 아직 냉각 효율에 여유가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하긴 뭐 요거까지 뚫을 이유까지는 없더라. 등등. 향후에 이제 뭐 DCT도 네. 지금 계획이 있잖아요. DCT도 나오게 되면 혹시 추가적으로 한쪽을 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겠네요. 미션 쿨러가 필요할 테니까. 근데 분명히 지금 수동이니까 미션 쿨러가 필요 없는데 아마 그때를 위해서 리저브해 놓은 자리 진짜 그 일리 있네요. 네.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오는 걸로 할까요? 너무 뜨거워서. 이거 너무 뜨거워. 뜨거워. 손 조심하세요. 근데 이거는 뒤에는 너무 뜨거워서. 짜자. 뜨거운 건 엄마한테 열어달라 하면서. 아무튼 네, 엔진 생각보다 이게 조그맣네요. 네, 이 헤드는 생각보다 크지 않죠. 컴팩트하죠. 4기통. 네. 이게 하나, 둘, 셋, 넷.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타 엔진, 세타2 엔진이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뒤편으로 터보 차저가 저쪽에 자리 잡고 있군요. 그렇죠. 이쪽은 배기, 이쪽은 흡기 쪽에서 이 압축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양쪽에 이렇게 쌍으로 붙어 있는. 근데 절반은 가려놨어요, 지금. 네. 아무래도 이 터보 차저가 지금 보시면 그 배기 헤더 쪽에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어요. 네, 그러네요. 차가 네. 타이트하다 보니까. 거의 배기 밸브에서 나오면 바로 터보 차저예요. 물론 요즘 차량들이 가깝게 해서 부스트업을 잘 쓰게 하려고 하지만 그 어느 차보다도 꽤 가까운 편에 속하거든요. 지금.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뭐 헤드 쪽으로도 발열이 너무 많이 열에 전도가 되면 네. 좋지 않고, 네. 그리고 또 지금 이 위쪽으로도 지금 이 크로스 멤버 쪽으로도 가깝게 좀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은 단열 작업들을 많이 해놓은 상태예요. 엔진도 지금 보니까 수직에서 약간 눕혀놨네요. 기울여 놓은 네, 형태네요. 살짝 뒤쪽으로 누워 있는 거죠. 뒤쪽으로 눕히면 일단 높이도 더 낮아질 거고, 이제 무게 중심도 조금 낮아지고, 그리고 공간도 조금 덜 차지하고, 그리고 차체 중앙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뭐 등등의 장점이 조금씩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배기에서 좀 더 가까워지는 면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기울여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터보 차저 바로 옆에 ABS 모듈이 또 들어가 있어서 아주 그냥 빽빽하게. 사실 ABS 모듈이
저 열에 노출돼서 좋을 거는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또 단열 작업들을 좀 꼼꼼하게 해놓은 그런 ABS 모듈이 일단 전자 장비이기도 하고 네. 그 안에 이제 또 전자 이제 또 뜨거워져서는 안 되는 그 브레이크 액이 또 브레이크 액이 또 들어가고. 지나가는 관이 바로 있기 때문에 네네. 브레이크 액이 안 그래도 브레이크 자체로 뜨거운데 네. 또 다른 외부의 요인으로 뜨거워지면은 아. 사실 그렇게 좋을 거는 없죠. 브레이크 액의 열을 좀 식혀줘야 될 필요도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있겠군요. 여기 전 되게 특이한 게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열면 네. 양산차에 이런 거 들어있는 것도 처음 봤네. 현대차는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현대차에서 이런 원통형 필터를 쓰는 건 처음 봤는데 이거 왜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이게 거의 그 같은 부피에서 훨씬 표면적을 넓게 쓸 수 있는 방식이라서 이걸 써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공기를 더 빨리 단시간에 필터링을 해서 네. 엔진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네. 기존의 평면 필터로는 이제 그 유량을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아. 표면적을 더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이거는 탐나네요 좀. 이거 무슨 K&N이나 이런 데에서나 봤던 것 같은 그런 필터인데 이거는 여기 좀 이렇게 좀 뭐 아무튼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처음부터 접착한 면이 그냥 보여요. 그래서 좀 깔끔하진 않다. 그리고 체결 방식도 희한하게 이렇게 세게 넣고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밀리는. 네, 굉장히 쉽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나중에 N 사시는 분들은 진짜 이 튜닝해서 여기 구멍 하나 이렇게 뚫으면 바로 이거 열고 그냥 이렇게. 이거 열고 괜찮은데? 그러면 비 오면은 바로 필터가 젖는 거 아니에요? 비 오는 날은 안 타면 되죠. 이 직경 봐. 이게 지금 흡기고 직경이 이제는 그러니까 뭐 2리터급 터보로 275마력이 뭐 다른 브랜드랑 비교하면 지금 막 그렇게 높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네. 사실 리터당 어쨌든 지금 거의 한 140마력 정도는 나오는 출력이잖아요. 적지 않은 출력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에 모든 대응하는 유로들은 다 크기가 지금 어느 정도 클 거고 한 배기관 사이즈도 기존 우리 익숙한 라인보다는 훨씬 두껍게 그렇겠죠. 엔진룸이 완전 꽉 차이네요 근데 진짜. 이게 2.0리터로 이렇게 꽉 채우기도 쉽지 않은데 엔진룸이 되게 작았어요. 이 차가 애초부터. 이런 것도 다르더라고요. 이거 지금 70A짜리 배터리 들어가는데 보통 벨로스는 60A. 네. 뭐 조금씩 다 다릅니다. 뭐 사소한 것들이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다. 우리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로 기름도 넣어야 되고 뭐. 근데 아무튼 뭐 이 포커스 여기서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포커스요? 갑자기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포커스랑 살짝 헷갈릴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 전략이 되게 비슷해. 포커스가 갖고 있는 그 딱 젊은 층을 이렇게 소구하는 그런 점. 그리고 여기서 세그먼트를 나눠서 고성능 버전과 도고성능 버전을 또 나누는 거. 네. 뭐 이런 거 보면은 포커스를 약간 벤치마킹을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포커스 엄청 잘 팔려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골프다, 뭐 GTI다, 뭐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정작 노린 거는 포커스가 아닐까. 정작 골프를 노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골프라고 그러니까 흔히 지금 GTI랑 가장 많은 비교를 당하는데 그거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린 해치백이 골프였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 이 차를 타보면 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골프 GTI 쪽은 사실 아니거든요. 되려 뭐 다른 브랜드의 고성능 라인업이랑 비교해보면 저는 되려 GTI 쪽보다는 미니의 JCW 쪽에 더 가까운 느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GTI들은 진짜 진중하게 스피드를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았거든요. 그래요? 빠르게 달릴 수 있는데 빠르게 달릴 때 감흥이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되려 부담 없이 아주 빠른 속도로 내달릴 수 있는 그런 차량. 별로 이렇게 동요 없이.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달리건 느리게 달리건 간에 항상 약간 좀 이렇게 그 현대 표현으로 BPM이 높은 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심장박동이 높아지는. 실제로 운전자를 뭔가 계속 기분 좋게 자극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속도에 관계없이. 그래서 꼭 빠르게 달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차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려 JCW가 갖고 있는 성격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약간 실제보다 약간 뻥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약간 더 재미를 더 추구해주는 그렇죠. 그런 느낌도 있고. 재미를 더 추구해주는 느낌이랄까요? 악동 느낌이죠. GTI가 너무 그 수제 느낌, 전교 1등의 느낌이라고 한다면 얘는 약간 악동 느낌?
그런 면에서 이 차가 어쨌든 우리나라 소비자한테는 더 맞을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서킷 랩타임을 찍거나 뭐 더 네. 빨리 달리거나 이걸 목표로 하는 것보단 재미있는 차를 지금 선호하니까 적절한 타겟팅인 것 같네요. 근데 일단 저는 이 차를 3개월 전쯤에 이제 독일에서 독일에서. 타봤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JSN 프로토타입이었거든요. 그 뉴르부르크링에서 개발용으로 그 테스트를 하고 조율을 하고 있었던 그게 거짓말이 차량이었고. 아니었구나. 남양에서 만들고 뉴르부르크링에서 가다듬었다. 그렇죠. 이게- 실제로 니르에 가면 이 차가 엄청나게 달렸어요 거기서. 아, 네. 그때 탔던 차와 또 약간 다른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다가온 느낌은 하체 쪽 감각이 좀 더 단단해졌어요. 그래요? 네. 그 당시에 제가 탔을 때에는 i30N이랑 네. 그다음 벨로스터 N을 독일에서 같이 비교를 해볼 수 있었는데 i30N이 훨씬 단단하고 이 벨로스터 N은 많이 좀 풀어주는 하체였거든요. 이 전자 댐퍼 컨트롤에서 벨로스터 N의 스포츠 플러스가 i30N의 플러스 정도 되는 느낌? 저는 그냥 같은 차에 껍데기만 달리한 줄 알았더니 네. 그 세부 세팅을 다 다르게 하는군요. 네, 다르죠. 근데 그때 그 벨로스터 N 하체보다는 조금 더 단단해져서 i30N과의 격차가 좀 줄어들었네요. i30는 이거보다 더 딱딱해요? 네, 이거보다 더 단단해요. 지금 이것도 너무 딱딱해서 못하겠다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시트 높이도 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타고서 병희 씨가 시트 낮다 그랬는데 이 시트가 뭐가 나죠? 이렇게 높은데. 아니, 근데 제가 네. 독일에서 탔던 차는 통풍 시트 옵션이 없었거든요. 네. 열선도 없었어요 그때 그 시트는. 지금 요거는 전동 시트에다가 뭐 통풍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는 의자다 보니까 그렇죠. 이 밑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는 게 많네요. 그래서 그런지 올라온 것 같아요. 네, 높이가 그때보다는 조금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오늘은 저희 가장 익숙하게 하던 이 트랙이 아니고 그냥 일반 공도, 약간 네. 좀 구불구불한 공도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막 차의 성능을 한 개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평가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데로 드라이브 많이 나오잖아요. 차 좋아하시는 분들. 적당히 코너가 있고 적당히 이렇게 고저차가 있는 이런 길들 좋아하시는데, 이런 데에서 그냥 기분 좋게 드라이브로 나왔을 때 얼마나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지. 이게 오해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차가 그렇다고 공도에 달리면 재미가 없느냐? 아니면 서킷에서 그 포커스를 맞춰서 네. 랩타임만 잘 나오게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공도에서 즐길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춘 차고, 서킷도 뭐 잘 달릴 수 있지만 공도에서 더 재밌는 차일 그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와인딩 로드를 한번 와본 거고요. 국도변 이렇게 가는 거 꽤 괜찮네요. 이게. 근데 지금 이 코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구간이긴 한데 실제로 이 노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뭐 그 고저차가 있는 인제 스피디움하고 비교해도 몇 배는 더 가혹 조건이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뉴르부르크링 노면이랑 비슷해요. 상태가 이렇게 나빠요? 네. 이렇게 나빠? 그러니까 이 군데군데 파여 있는 어떤 이런 범프들이나 뭐 뱅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차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비슷한 수준이에요. 사실 절대 여기는 욕심을 부려서 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항상 안전에 대한 마진을 두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게 100이면은 절대 뭐 한 80, 90 이상 끌어내서 타면 안 되는 구간인 거죠. 그런데 이 차를 보면 홈페이지에 랠리에서 일상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랠리라면 사륜구동이 기본 아니야? 이런 느낌인데 이거 왜 전륜구동 갖고서 왜 랠리에서 일상으로 해요? 아마 이게 첫 번째 N 모델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N의 뿌리는 현대가 모터스포츠 활동을 하는 데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리고 처음 그 N 로고가 공개됐던 것도 WRC에 나가고 있는 i20의 본네트 위에서 처음 공개가 됐잖아요. 맞네요. 그러고 보니 네. N의 뿌리는 랠리에서 시작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뭐 이제 실제 이런, 물론 이 차는 전륜구동이긴 합니다만은 뭐 i20도 전륜구동 가로 배치 엔진 베이스의 사륜구동 차량이기도 하고, 네. 또 뭐 터보 엔진도 동일하고 사기통 터보. 그래서 뭐 랠리에서 뭐 근간을 두고 있다. 그건 이제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벨로스터가 아니라. 그렇군요. 벨로스터가 아니라 N 브랜드가 랠리에서 그렇죠. 시작됐다. 네. 랠리에서 일상으로 왔다라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좋아. 그쵸. 일단 기분은 확실히 좋아요. 기분이 좋네. 기분이 좋네요. 아, 이게 핸들이랑 나랑 이 시트랑 이 기어 노브랑 이런 위치가 너무 적절하기만 해도 기분이 딱 좋아지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가 딱 첫 번째 1단을 넣는 순간에 찰칵 들어가는 요 느낌이 나면 벌써 반은 먹고 들어가네요. 근데 이거를 그동안 못했다는 거야? 왜 사람들이 수동 운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일단 이게 최대 RPM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6,500 RPM 정도 되니까 네. 그나마 꽤 쓸만하고, 그리고 기어 단이 다 굉장히 타이트하네요. 기어 노브가 움직이는 감각이 진짜 좋죠. 감각이 되게 짧고 이게 움직이는 거리가 짧으니까 탁탁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탁 해도 바로 들어가는. 그렇죠. 이쪽에 이 링크가 우리가 이제 그 왕자 모양이잖아요. 6단이면은 네. 레일 위를 따라서 이렇게 찰칵찰칵 움직이는 이 감각까지도 굉장히 좀 덕후스럽게 집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현대차가 신경을 안 썼는데 그동안에는. 이건 덕스러움이 여기서 느껴져. 네, 이거는 진짜 누군가 이거를 정말 나는 이거 내가 원하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그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집요하게 들이판 느낌이 딱 나요. 네, 먼저 1단과 2단 기어비는 일반적인 형태예요. 2단의 풀 RPM에서 한 100km 정도 나오는 구성이니까 보통 가속 평균 기어비는 2단에서 한 80km 정도? 그래요? 네, 그 정도 나와야지 이제 좀 가속 짧은 짧다. 기어비를 가졌다, 중간속이 좀 짧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요즘 그 다 이런 터보 엔진으로 오면서부터는 기어비가 짧은 쪽보다는 긴 쪽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추세죠. 어차피 뭐 토크는 충분히 남아돌기 때문에 그냥 기어 바꾸지 않고도 커버할 영역이 충분히 나온다는 거구나. 요즘에 수동운전 많이 하셨잖아요. 저보다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조금 했죠. 그래서 이거를 내부 매칭 기능을 끄고서 한번 왜? 운전하시는 거랑 내부 매칭을 켠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요? 네. 내부 매칭, 지금 이게 내부 매칭이 있는 경우에 4단에서 쭉 가다가 3단을 쑥 넣는 거죠. 그럼 이렇게 쑥 하고 우웅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내부 매칭이 끈다라고 하면 4단에서 이렇게 가다가 3단을 넣으면 이렇게 한번 빡 울컥하죠. 네. 2단으로 내려가면 더 심해지죠. 여기서 2단은 이게 점프를 하게 되죠. 네. 이런 점프가 왜 생기냐면 엔진 회전수하고 실제 구르고 있는 구동륜의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어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아랫단으로 넣을 때 RPM을 더 높게 올려줘야지만 구동륜하고 스피드가 딱 맞는데 보통 가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RPM이 혼자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충격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내부 이제 매치를 하면 레오 매칭을 3단에서 켜면 기어를 내릴 때 ECU가 알아서 RPM을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단으로 기어가 붙기 전에. 말 어려워. 그러니까 변속할 때 달리는 바퀴하고 엔진 회전수하고 대충 맞춘다 이거죠? 대충 맞춘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맞게? 맞추죠. 정확하게. 그래요. 이 레버 매칭도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일반,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그래요? 네. 레브 매칭 스포츠 플러스는 뭐가 다른 거야? 이제 얼마나 더 빠르게 RPM을 띄워줄 거냐 그런 이런 건가? 것들을 좀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레브 매칭을 넣는다 만다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레브 매칭을 만약에 넣게 되면 연비에 나빠진대요. 그렇죠. 이거 RPM을 올려주니까. 근데 기존에 어차피 힐앤토를 쓰던 유저들은 똑같아요. 이쪽 오른쪽 공간이 너무 없어서요. 발을 이렇게 꺾으면 오른쪽이 닿아서 가다가 자, 이렇게. 3단 간다. 2단. 이상한데? 네, 좀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네, 좀 어렵네. 이 어려운 거를 얘는 자동으로 해준다는 그렇죠. 거. 네,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 근데 이 힐앤토는 사실 스포츠 드라이빙 테크닉이지만 네. 일반적으로 도로를 주행할 때에도 이 레버 매칭 기능은 필요해요. 이 레버 매칭 기능이 없는 분들은 수동 기어 타실 때 어떻게 운전하냐면 신호등 멀리에서 빨간불 켜진 거 보면 중립으로 놓거나 클러치 페달을 그냥 꾹 밟은 채 멈출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리시죠. 기어를 중간에 내리시지를 않아요. 저는 1엔터 안 하고 내릴 때는 반 클러치를 되게 오래 유지해요. 싹 떼면 그러면 1엔터를 안 하고도 대충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근데 신기한 게 이거 변속하는 시간 굉장히 짧거든요. 이거 들어가는 시점
1초나 될까? 1초도 안 돼. 그렇죠. 그 사이에 어떻게 RPM을 딱 맞춰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엔진 리스폰스도 어느 정도 빨라야지만 그걸 정확히 그렇죠. 맞춰줄 수가 있죠. 근데 일단 레벨 매칭이 있는 차를 한번 타게 되면 금방 또 거기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레벨 매칭이 없는 차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접하면 사람의 몸이 워낙 또 간사한지라 울컥울컥 하는 거죠. 네. 제가 볼 때 지금 이 벨로스터 N이 이렇게 뭔가 재미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에 한 7할은 바디 강성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재밌는 거거든요. 뭔지 모르겠는데 안심이 되고 든든하고 이런 느낌이 나요. 바디 강성이 좋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을 갖고서 이 차를 그 자유롭게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좋은 바디 강성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이 차는 단순히 스프링을 단단한 걸 쓰고 댐퍼만 단단한 걸 쓴 게 아니라 네. 부싱 부분들까지도 다 그 강화 부싱 그리고 또 약간 이중 소재 부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 좀 하중이 많이 옮겨 다니는 그런 스트레스가 높은 주행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들을 좀 많이 해놨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로우한 부분에 위아래로 가는 충격과 좌우로 받는 충격에 대해서 각기 다른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종 부싱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코너링 성능을 높이고 그러면서 승차감도 그렇게 크게 치지 않는 그런 밸런스를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카빙 디퍼런셜이라는 걸 쓰는데 그게 뭐예요? 코카디예요, 코카디. 네? 뭐라고요? 코너 카빙 디퍼런셜. 저는 그냥 코카디라고 불러요. 귀엽지 않아요, 코카디? 코카인 같네요. 이게 그거구나. 지금 뭐지? 이게 뭐지? 방금 같은 코너가 정말 딱 코카디가 작동하는 걸 느끼기 좋은 코너였어요. 아니 이게 뭐였지? 코너 중간에서 가속 페달을 그냥 막 밟아도 그냥 가네요. 만약에 아스스로 저기 똑같은 코너에서 저런 코너에서 저런 엑셀워크를 하게 되면은 안쪽 바퀴만 땅을 막 하고 헛바퀴를 우리 돌고 땅을 판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가속 페달 딱 밟으면 킥킥킥킥 이런 소리가 나면서 차도 안 나가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코너를 돌 때 사실은 바깥쪽 바퀴에 더 많은 구동력이나 회전 속도가 걸려야지만 선의 방향 쪽으로 차가 더 잘 돌아가잖아요. 세상에. 보통 일반적인 디퍼런셜은 안쪽 바퀴가 더 많이 돌고 바깥쪽 바퀴가 더 느리게 돌기 때문에 차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는 성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속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언더스티어가 나면서 차는 느리게 가버려서 아무 소용이 없는. 가속도 안 되고 궤적도 부풀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코너 중간에서 가속 페달. 야, 이건 진짜 놀랍다. 그렇죠. 여전히 앞바퀴가 딱 땅에 잘 붙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딱 붙어 있네요, 그냥. 얘는 LSD가 안에 이제 그 전자지역 클러치로 완전히 붙게 되면은 선회 중에도 양쪽 바퀴로 동일하게 토크를 나눠줍니다. 공중에 뜬 바퀴에 이 로스가 생겨버리지 않는.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땅에 붙어 있는 쪽 바퀴, 그러니까 원심력에 의해서 눌리고 있는 바퀴 쪽으로 출력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죠. 보시는 분 머리에 쥐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미끄러지지 않아. 솔직히 이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뭔가 너무 그 문과가 만든 이름이야.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코카디라니. 그 시프트 램프가 들어오는 것도 되게 좋네요. 그렇죠. 시프트 램프가 들어오니까 여기서 반짝반짝 하면서 지금 빨리 변속해. 경주차 타보셨잖아요. 네. 경주차에 여기 있으니까. 경주차에서 사실 그거 없으면 어떻게 시프트 하나 싶어요. 그 RPM 볼 여력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그 불빛이 반짝반짝하니까 지금 바꿔야지 이렇게 그렇죠. 되는. 아까 어떻게 운전을 하셨길래 그렇게 연비가 나빴어요? 저는 연비가 7km인데. 내리막이었잖아요. 내리막 내려오면서 많이 올라갔겠죠, 숫자가. 그런가? 정상에 올라가서 아까 보세요. 내리막에서도 연비 2km 찍으시던데? 앞바퀴 굴림이다 뒷바퀴 굴림이다 이걸 일반인이 사실 그렇게 알기 쉽지 않네요. 그렇죠. 약간 뭐 후륜이 아니어서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로 아쉬운 분은 내가 이 차로 드리프트를 하고 싶은데 못해서 아쉽다 이런 분들 빼고 나머지 분들은
뭐 알지 못할 정도의 차이. 그쵸. 저는 코너를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꼭 후륜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기술로는. 정말 전륜이 갖고 있었던 한계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게 네. 요즘 기술에선 굉장히 많이 극복이 됐군요. 그렇죠. 이거 코너 한번 누구나 한 번쯤 코너를 타봐야지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차인지를 알 텐데 시즌 코스에 이런 건 없을 거잖아. 오, 방금 팝콘이 제대로 튀겼어요. 5번? 네. 한 5번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근데 이 안에서 들을 땐 모르는데 밖에서 들으면 소리가 너무 크대요. 아, 그래요? 너무 커서. 그럼 지금 되게 방음이 잘 돼 있는 건가요? 두 번 튀기지 말고 한 4번 튀겨주세요. 아니 이게 저도 그게 너무 아쉬워. 이거 4번 못 튀깁니까 이거? 2번, 3번 정도는 튀기는데 4번이 안 돼. 총매는 소중하니까요. 이 배기음이 갈수록 커집니다. 이게 신차일 때보다 네. 이 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배기음이 커져요. 머플러 성능이 좀 소음기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처음에 아마 이거 처음에 타보시고 너무 조용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에이징 되면은 아마 머플러도 그럼 길들이기가 어느 정도 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에이징이 필요합니다. 머플러는. 제가 어저께 집에 가면서 이웃집에 폐가 될까봐 이거 끄고 갔어요. 네. N 모드를 켤 수가 없더라고요. 아, 저 독일에서 시승할 때도 예. 마을을 지날 때는 무조건 에코 모드를 켜고 지나가라고 신신당부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차를 빌려주실 때. 아. 왜냐면 거기는 진짜 그런 신고가 금방 들어간대요. 아. 조금만 요란하게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도 아마 그게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가변 타입이니까 조용하게 가고 싶을 때는 조용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사실 제일 좋은 장점이죠. 맞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가변배이거든요. 그런가요? 국산차 중에 어떤 차도 가변배기였던 적이 없어요. 최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될지 사실 요전엔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가변배기 차들이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상태에 항상 있었는데 네. 이 차가 합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다른 수입차들도 어느 정도 좀 안심하고 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네, 일단 이 네. 차가 한국 차 중에 최초가 몇 가지 있잖아요. 지금 가변배기도 최초지만 네. 운전대가 목트럭이 2바퀴예요. 아 진짜 짧네. 이런 차도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요? 같은 운전대 조타 각도를 줬을 때에도 훨씬 앞바퀴가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사실 그게 더 스포티하게 느껴지는 효과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스포츠카라면 이렇게 돼야 된다. 좀 예민하게 반응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운전자 입장에서는. 게다가 이 차는 지금 벨로스터하고 다르게 RMDPS를 또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향할 때 그 느낌도 어제 딱 타보시고 못 느끼셨단 말이에요. 이 RMDPS를. 모르겠더라고. 보통 사람들은 못 느껴요. C타입하고 R타입의 차이. 네, 그렇죠. 네. 과속방지턱 넘을 때 느낌 한번. 네. 뭐 병희 씨가 운전하니까 괜찮네요. 그래요. 지금 댐퍼가 네. 노멀 모드예요. 그래서. 네, 제가 가장 선호하는 이 커스텀 모드로 지금 해놓고 타고 있는 중인데 서스펜션은 가장 부드럽게 일단 풀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많은 분들이 댐퍼가 단단해지면 차가 롤링이 줄어드니까 하중 이동이 적어진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데 네. 사실 차가 기울어지는 거랑 하중 이동이랑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연관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뭐 우리 쇼핑 카트처럼 마트에서 쓰는 카트처럼 서스펜션이 없는 형태라고 하면은 하중 이동이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실제 코너를 돌 때. 더 다루기 힘들게 하중 이동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되려 서스펜션이 존재하는 목적은 각 바퀴 입장에서 걸리는 하중 이동의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스프링이 부드럽게 달리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렇지 않고 단단하게 그냥 차체 직접 바퀴가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하중 이동량이 너무 크게, 일단 피크치를 너무 자주 치기 때문에 되려 접지력이 더 좀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막는 건데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그 롤이 많아지면 이제 사실 하중 이동이 과다해지는 그런 문제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되려 생기는 문제는 서스펜션의 지오메트리가 변화해서 타이어가 땅과 맞닿는 면적의 모양이랑 각도가 설계치 이상으로 이제 쓰러졌을 때는 제대로 타이어가 접지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타이어 모서리로 땅을 짚게 되는 경우가 사이드 생기거든요. 월로만 이제 아예 짚어버린다든지.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맞닿는 면이 지나치게 망가질 정도의 소프트한 서스펜션만 아니면 저는 가급적이면은 부드러운 쪽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의 정말 제1 임무는 타이어가 땅에 항상 붙어 있게끔 해주는 거죠. 뭔가 낮게 내려앉아서 차의 자세를 멋지게 해준다거나 딱딱하게 되어내는 게 첫 번째 임무가 아닌 거예요. 이 차에서 사람들이 지금 약간 오해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도 안 타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지금 엄청나게 높은 걸 어저께 봤어요. 댓글 보니까 네. 뭐 포르쉐를 풍차 돌리게 해줄 수 있나요? 뭐 이러시는데 아니 그게 그럴 수 있는 차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이거 하면 되죠. 병이실할 수 있는 거건 포르쉐 뭐 이런 차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차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재미있게 달릴 수 있는 펀카, 펀카인데 스포티한 펀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JCW 미니 같은 그런 느낌의 차. 그쵸. 근데 또 그렇게 따지면 사실 스포츠카랑 레이스카도 같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게. 뭐 레이스를 애매한 바로 뛸 수 부분이다. 있는 차는 스포츠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약간 어폐가 있고, 어쨌든 스포츠카는 아니에요. 하지만 스포츠카들을 눈물을 타면서- 쏙 빼줄 수 있는 그런 차예요. 그리고 아, 스포츠카를 타면서 느꼈던 그런 즐거움, 네. 그런 거를 일반 양산차, 평소에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쵸. 그런 정말 랠리에서 일상으로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랠리에서 랠리로가 아니잖아. 랠리에서 일상으로 갈 수 있는 자동차, 그런 것 같아요. 타이어 공기압 이거 뭐야? 누가 이렇게 많이 넣었어? 이게 타이어 권장 공기압이 원래 앞에가 38, 뒤가 35더라고요. 38, 35? 네, 굉장히 높은 편이죠. 오. 근데 이제 그게 오늘 기온도 높으니까 주행을 해서 네. 타이어 온도가 올라서 지금 42에 38로 올라왔어요. 어우. 이건 뭐 정상 범위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있는 오너라고 한다면은 저거보다는 공기압을 좀 빼서 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금 굉장히 딱딱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유럽에서 탔었던 차보다 기본 댐핑도 조금 강해진 것 같은데, 거기에 타이어 레이트까지 강해져서 지금 전체적인 이 휠 레이트라고 하죠. 바퀴가 충격을 받아들이는 청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초기 가속도가. 그러다 보니까 좀 충격이 약간 실내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들어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차도 조금 더 풀어주면은 저는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하드한 건 사실 감성적인 만족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랩타임보다는. 타이어는 어때요? 피렐리. 일단 뭐 특별히 흠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좋은 타이어죠? 사실 좀 원래는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타이어는 아니었는데 지금 이 차와의 매칭은 꽤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이드월도 피렐리가 원래 좀 단단한 느낌이 좀 있는데 네. 지금 이 차에서는 사이드월이 지나치게 단단한 느낌도 별로 없고, 다만 공기압 설정이 좀 높아서 그래서 이제 타이어가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성향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8 PSI인데 제가 볼 때는 35 PSI 정도나 34 이 정도 넣고 타면은 더 좀 그립이 좋지 않을까. 어디까지는 아직 저의 느낌적인 추측이고 느낌이 실제로 그런 비교를 느낌이다. 해봤을 때 데이터를 아직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명희 씨, 그 아까 브레이크를 밟아봤는데 어땠어요? 브레이크 감각이 일단 지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초기 담력은 조금 더 선명해져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M모드인데 네. M모드 같은 경우에 저 정도 요철이면은 약간 로드홀딩을 약간 잃어요. 그러니까 댐핑이 지금 가장 단단한 모드거든요. 네. 일반적인 공도에서 타려면 N모드에 있는 서스펜션 댐핑은 경우에 따라서는 되려 차가 좀 점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트랙처럼 매끄러운 후면이면은 N모드는 적극 추천. 그런데
일반적인 공도, 특히 뭐 이렇게 노면 포장이 좀 오래된 그런 와인딩 모드라고 한다면은 노멀 모드나 아니면 한 단계 스포츠 모드 정도? 그 정도 이상 안 올라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N 커스텀 모드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설정을 한번 이것저것 바꿔보시고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커스텀 모드로 제가 좋아하는 사전 예약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네. 이 커스텀 모드를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설정하는데 좀 공을 많이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다양한 조합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트랙에 한번 가지고 가셔가지고 스포츠 주행 시간에 모드를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까 7R은 셰시 강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볼 때 나머지 2R은 이 코카디인 것 같아요. 이 차는. 이 정도의 출력은 그리고 확실히 미드 코너에서부터 그냥 엑셀을 쭉 전개하고 코카디가 일을 하게끔 기다려주면 코너링이 너무 쉬워지네요. 탈출이. 마치 자기가 운전을 잘하는 걸로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면인데요. 언더스티어가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난 돌리기만 했는데 알아서. 돌리고 풀스로틀을 했는데 알아서 앞타이어가 계속 머리를 안쪽으로 집어넣어주니까 이거는 진짜 재밌네요. 좀 아쉬운 거는 역시나 시트예요. 시트가 홀드력이 조금 부족하죠. 사이드 볼스터가 저는 좀 더 좁아졌으면, 아니면 조절 가능하게끔 전동 타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동으로라도 전에 현대가 투스카니의 그런 엘리사의 네. 이 사이드 볼스터를 수동으로 조절하는 레버가 달려 있었거든요. 좀 재미있는 일이에요. 네, 그러면 N이면 그 정도까지도 좀 페이스리프트 때는 신경 써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이게 좀 몸이 큰 사람을 위한 시트처럼 느껴지거든요, 지금. 역시 북미용 네, 차량인가요? 분명한가 봐요. 네. 네. 뭐 하나 없는 거 있다면? 무게. 아, 무게. 네. 1410kg라는 그 무게는 조금. 한 뭐 1.25톤 정도 되는 무게였으면은 정말 이 차는,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 스포츠카 카테고리로 넣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한 150kg만 더 감량했으면 좋았겠다. 네. 여기 히렌토 아까 한참 얘기했는데 한번 좀 보여주세요. 히렌토 어떻게 하나. 히렌토요? 네. 커스텀에서는 안 된다고 하나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가 기어를 내릴 때 속도를 내리면서 기어를 한 단 내리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냥 요렇게 내리게 되죠. 그리고 훅 되는 순간 이제 울컥하잖아요. 지금 울컥했어요. 네. 근데 이제 요 울컥하는 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오른발로 이렇게 엑셀을 한번 툭 쳐주면서 변속을 하는 게 히렌토예요. 쭉 이런 식으로. 뭔가 발이 바쁘네요. 뭔가 발이 되게 바쁜 그런 거네요. 근데 이제 한번 익숙해지면 사실 뭐 발이 바쁜지 어쩐지 그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게 일반인들은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좀 부담이죠. 이걸 따로 훈련을 해야 되는 기술이니까요. 그래서 레버 매칭 기능이 들어오면서는 저도 이런 번잡스러운 풋워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 더블 히렌토도 알아서 다 해주고요. 4, 3, 2 이렇게 하면은 그때마다 RPM이 한 번씩 쭉쭉 올라가면서 방방 이렇게 두 번 올라가 주죠. 연비를 한번 재볼까요? 사실 뭐 이 차 연비는 솔직히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5km 뭐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아까 와인딩 시작하기 전에 리셋했을 때가 한 54km 달리면서 한 5.3. 요거는 순수히 산악 도로에서만 탔을 때 연비거든요. 근데 이제 간선도로로 뭐 약간 자동차 전용 국도로 해서 얼마나 나오는지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리셋을 한번 해보고. 근데 그 200 이상의 초고속 영역으로 올라가게 되면 i30N이랑 벨로스타 N이랑 그때는 확연하게 이 성격 차이가 났어요. 달라요? 네, 달라요. 뭐가? 벨로스타 N이 훨씬 휠베이스가 긴 차를 운전하는 느낌이 들어요. 고속에서. 휠베이스 같은데? 그쵸. i30N은 진짜 앞뒤가 짧아서 초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약간 그 좀 피칭이 불안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좀 없으면 더 좋겠다 싶은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좀 짧은 차가 고속으로 올라가 있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근데 약간 하드하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하드하고 약간 좀 통통통통 튀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네.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고속도로 고속 주행보다는 꺾여지는 와인딩으로 가는 게 더 재밌겠네 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근데 벨로스터 N 같은 경우에는 고속으로 달려도 되게 안정감이 좋고 그러니까 약간 그 구간을 잘 안 가리는 스타일이었어요. 조금 더 전천후 세팅의 느낌? 그래서 나는 벨로스타인이 더 좋더라. 그때 타봤을 때 두 대 중에 제가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하면은 네, 저는 JS를 골랐죠. 근데 지금 이 차는 그때 타본 아이소TN과 벨로스터 N의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론치 컨트롤이 사실 수동에서 론치 컨트롤 있는 차는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론치 컨트롤이 여기 있고 그것까진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일단 넣고 주행 모드는 N 모드 그리고 ESC는 ESC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 그래서 클러치를 밟고 기어 넣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그냥 끝까지 꾹 밟고 기다리면 론치 컨트롤 레디라고 앞에 뜬다. 네, 딱 그렇게 한 해서 번. 출발해 봤는데 휙 하더니 그냥 풀린 건지 뭔가 이거 위험하다 싶어서 그게 해제된 건지 어쨌든 가속 페달이 먹통이 됐어요. 네. 아무튼 뭐 런치 컨트롤 하기 좀 쉽게 좀 되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수동 기어에서 런치 컨트롤은 흔한 그 기능은 아니니까. 그렇죠. 연비는 지금 제가 이제 한 리셋한 지 10분 정도가 지났고 한 12km 정도 주행을 해왔는데 리터당 15 가까이 나오고 있네요. 15. 6단으로 정속 주행 제가 80, 90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고 15km면은 뭐 괜찮네. 꽤 괜찮죠? 꽤 괜찮네요. 네. 퍼포먼스카인 걸 감안하면 근데 이 차는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연비 편차가 엄청나게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2.0L의 수동 변속기를 달았으니 그 자체는 굉장히 연비가 좋게 나올 수 있는 구성이고 거기에 터보 차저가 어마어마하니까 사실 3.0L 자동차급의 출력이 나오는 만큼 그만큼 또 기름도 3.0L만큼 쓸 수 있는 정도. 최저 연비랑 최고 연비랑 한 7배 이상의 차이가 날 정도로 편차가 네. 심한 그럴 것 차니까 같아요. 어떻게 운전하느냐가 이 차는 연비의 키예요. 그렇지만 맥스는 한 15km 정도 되는 것 같다. 그 네. 이상은 아무래도 좀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네. 통행 흐름에서는 15km가 한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실제 N 모드죠. 네, 지금 머플러도 좀 키워놓은 상태예요. 노말로 바꾸면 더 조용해요. 그러면 그렇죠. 바꿔볼까요? 너머로 와. 바꾸면 그냥 다른 뭔가 차, 뒤에서 약간 우웅하던 게 사라지죠 이제. 그냥 다른 차 같은 느낌으로 재미없다. 세상에. 에코로 가면 갑자기 가속 페달 똑같이 밟는데 차가 안 나가요. 이거 흡기 소리도 더 나면 좋겠죠. 이거 흡기 소리 듣고 싶으면 배기를 꺼야 돼. 네, 그러면 앞에 습기 소리만도 들려요. N으로 가서 이게 그 모드마다 그래서 소리가 다 달라져요. 어떻게 하면 터빈 소리만 쫙 들리고 어떻게 하면 흡기 소리가 더 잘 들리고. 그래서 내가 약간 가래 끓는 소리가 나네요, 진짜. 이게 노멀 모드도 소리가 나쁘진 않아요. 괜찮네요. 이상하다. 이 소리는 뭐지? 이건 이제 엔진 스포츠 소리. 터빈 소리랑 약간 같이 들고. 엔진 스포츠? 엔진 스포츠 하면 이 제너레이터에서 약간 부르륵 하는 이 소리가 좀 커져요, 이제 이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엔진 음 자체만 커지면서 뭔가 보로록 소리가 나네. 네. 스포츠 플러스 해보자. 신기하다 이거. 뭔가 보로록 소리가 나는구나. 그쵸. 와, 이거 재밌네요. 이게 엔진 사운드가 바뀌는구나. 엔진 따로 배기음 따로. 사실 원래 두 소리는 완전히 별개의 소리니까요. 재밌네요. 괜찮죠. 이런 재미를 주는 차도 없죠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이러면서 바꿔보고. 어쨌든 국산차잖아요. 국산차인데 우리가 진짜 이렇게 재밌다라고 이런 형용사를 많이 써볼 수 있는 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희한하죠? 우리나라 자동차도 세계 5위 생산국이고 한데 다른 메이커들은 다 뭔가 만들었거든요. 네. 위로부터 도요타, 폭스바겐, 르노, 혼다,
포드 뭐 다 만들었는데 현대차만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네. 마땅히 재미있게 만들었다라는 차. 그게 없었던 거고 이제야 그걸 시작해서 사실 좀 늦은 감은 있어요. 그쵸, 그동안에는 약간 필요해서 타는 차들만 만들었잖아요. 근데 잘 이제는 팔릴 수 있는 차만 사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는 차. 뭔가 살아가게 될 것 같은. 네, 니드에서 원투로 이제 좀 소비자들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 반갑네요. 정말 반갑네요. 진짜 반가워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첫 습작이잖아요. 첫 번째 작품인데. 국내 첫 번째 N 작품인데 완성도가 제법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면 뭔가 처음이니까 그래 이 정도만 했어도 그냥 좋게 봐주자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처음인데 진짜 제법이다 야 약간 이런 느낌? 대등한 이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메이커들하고 대등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차로 이렇게 만들었네요. 진짜 차를 잘 만들긴 했네요. 네, 지금까지 벨로스터 N을 열심히 시승해봤는데요. 네. 병희 씨 어떠셨어요? 일단 재밌네요. 기름이 막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도 계속 밟고 싶은 그런 차. 예, 아까 한 2km 남았는데 그때 풀악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쵸, 주행하는 거를 2km 남았을 때에도 달리고 싶은 주유소까지 그런 차죠. 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가시던데. 네. 아주 정말 재밌는 차였습니다. 근데 한간에 떠도는 소문은 조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슈퍼카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을 좀 섣불리 그렇게 제가 걱정하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은 너무 큰 기대를 하게 되면 실망도 될 수 있으니까. 네. 사실 제가 볼 때 이 차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표현은 펀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정말 흥미로운 자동차, 누구나 무리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자동차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딱 덧붙이고 싶은 표현이 있어요. 네. 진짜 부담 없이 100% 쥐어짤 수 있는 앞바퀴 굴림 핸들링 머신. 예, 정말 그러네요. 네. 왜냐면 진짜 여기서 조금만 더 욕심을 부렸으면은 밸런스가 깨졌을 텐데 네. 아주 아슬아슬 정말 적당한 위치에서 딱 절제를 해서 언제든지 100% 힘을 다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차가 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즐거운 차 잘 탔습니다. 그래서 병희 씨 이 차를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어쨌든 이 차는 벨로스터라기보다는 네. N이잖아요. 네. N의 첫 번째 작품이고 첫 단추인데 아주 성공적으로 첫 단추를 깨웠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차를 타보고 난 이후에 또 다른 형식의 어떤 구동 방식의 N 모델들, 향후 추가될 그런 모델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가 크고요. 벨로스터 N 오늘 시승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 저는 레이스 드라이버 강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